안녕하세요, 유캔입니다. 일본 니팅샵 찾으러 가는 길인데요. 제가 지내는 곳보다 훨씬 더 가정집 분위기네요. 이따가 허락 맡아보고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면 다시 카메라를 켜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촬영한 뒤에 추가로 더빙을 입힌 장면입니다. 차마 부끄러워서 가게에서 말까지 하면서 촬영을 하지는 못했고요.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이랑 공유하고 싶어가지고 나름 찍는다고 찍었는데 옷도 뭔가 팍팍 보여드리지 못하고 소심하게 깔짝깔짝 보여드리는 모습이네요. 이 중에 아는 작품은 없었어요. 그리고 라벨, 여기에서 라벨 너무 귀여워서 좀 사왔고요. 벽에 엄청 많은 탈의실들이 걸려있는데 좀 더 잘 보여드리고 싶어서 좀 멀리서 찍어보려고 했어요. 이사거얀도 있고 마미노 기실도 있고 작품도 되게 많고 이렇게 바닥에 바구니에도 실이 들어있고 보여드리려고 찍은 건데 카메라 워킹이 좀 정신사납네요. 잘 안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캔입니다. 저는 일본에 놀러와서 실을 사왔고요. 요거는 그 만체로피 하이트로 3개를 사왔어요. 요거 2합씩 그 루피가 감겨 있거든요. 플레이트가 감겨 있거든요. 근데 1합씩도 쓰려면 쓸 수는 있는데 2합씩 감겨 있으니까 보통은 2합으로 많이들 뜨신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고 이사거 알파카를 4탈에 샀습니다. 여기 3탈에랑 여기 1탈에 다 같은 로트로 샀고요. 그러고 이거는 어딘지 모르겠는데 모미노키에서 싸게안을 2타레를 샀습니다. 얘네는 100g이고 이건 50g인데 100g짜리 2개를 산 이유는 무엇이냐? 뜻인 분을 만나게 되면 선물로 줄까 해서 사봤습니다. 나머지는 다 제 거고요. 요거는 랑실인데 요걸로 뜬 스카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스카프가 진열돼 있었는데 되게 부드럽고 촉감이 너무 좋아가지고 요걸로 랩 스타일 가디건이나 랩인 척하는 그런 상의를 뜨면은 너무 부드럽고 예쁠 것 같아가지고 6볼 사왔습니다. 요거 50g이었나? 길이가 175m인가 그래가지고 네 50g에 175m입니다. 그래서 6볼을 사왔고 남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모자란 것보단 나으니까 많이 사왔어요. 거기에서 이제 제가 대학교 때 들었던 기초 초급 일본어를 조금 사용해가지고 직원분들이랑 대화를 나눴는데 저한테 그 일본어 잘한다고 해주셔가지고 신나서 이것저것 막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하루에 한두 명쯤은 한국분이 다녀가신대요. 그럼 많이 유명한 데인가 봐요. 저는 인스타에서 누가 다녀오신 걸 보고 따라갔습니다. 그러고 저는 러브모드를 입고 갔는데 러브모드 입고 가서 이거 한국 디자이너분의 작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엄청 어화둥둥 올롤로 까꿍 해주셨어요. 그분들이 엄청 잘 뜨셨다고 막 칭찬해 주시고 저는
엄청나게 신나는 쇼핑을 하고 숙소에 돌아와서 점심 먹으러 나가기 전에 잠깐 영상을 찍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에 돌아가서 본격적으로 찍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켄입니다. 저는 일본에서 돌아왔고요. 돌아온 지 지금 3일 정도 됐어요. 오늘은 2월 23일 금요일이고 지금은 새벽 1시 정도 됩니다. 사실은 22일 어제 낮부터 계속 촬영을 해야지 생각만 하고 미루고 요거 뜨는데 좀 과몰입하느라고 얘 몰두해 있다가 새벽 1시에 뜬금없이 제가 원래 구독해놓고 몇 년 전에 보다가 최근엔 좀 안 보고 있었던 유튜버가 갑자기 뜨개 과몰입 시작이 돼가지고 그 일상 브이로거인데 뜨개로그 비슷하게 점점 변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일상 브이로거인데 그렇게 열심히 뜨개로그를 올리시는데 나도 촬영을 해야지, 촬영을 해서 올려야지 라는 마음을 먹고 돌아왔고, 제가 아마도 이번에 올리는 영상이 첫 영상이 이게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해가 진 다음에도 좀 편안한 마음으로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 앞에 잠깐 제가 일본에서 찍은 영상이 들어가게 될 텐데 몇 개는 더빙으로 들어갔을 거고 하나는 제가 이제 폰을 들고 얘기를 하면서 촬영을 했는데 그게 마이크를 안 가져갔거든요. 근데 제 핸드폰이 지금 수음이 아직 잘 안 된, 문제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뭔지 검색을 해봐도 안 나오고, 그래서 리페어 샵에도 별로 큰 문제는 아니라서 가볼 생각도 안 하고, 마이크 착용하면 별로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여행 가서 다른 데에서 촬영을 해야 될 경우에, 혹은 이렇게 그냥 들고 찍어야 될 경우에 좀 불편하더라고요. 처음에 인사 같은 게 많이 잘리고 그래서 이번에 인사가 잘렸을까봐 인사를 2번 했거든요. 근데 또 얘기하던 도중에 잘렸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그 갔다 온 얘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엑소엑소 프로버를 어디까지 떴냐면 어디가 앞면이지? 밤이라서 아마 잘 안 보이실 텐데 그러고 지금 세탁도 스팀도 안 먹여서 좀 꼬깃꼬깃해요. 그 부분이 그림자 져가지고 더더욱 잘 안 보일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하트 3개에 고무단까지 다 해줬고 넥 고무단도 겹단으로 해줬고요. 지금 첫 번째 소매를 코를 잡아서 뜨고 있습니다. 줄임이 6단마다 돌아와서 되게 금방금방 돌아와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떠야 되는데 이거를 뜨기 전에 그 일본 갔다 온 얘기를 해드려야겠다. 저는 후쿠오카로 여행을 갔고 우연히 인스타그램에서 그분이 저랑 인친은 아니었던 것 같고 제 인친이신 분의 스토리에 태그됐던 거를 구경하러 들어갔다가 그분이 후쿠오카를 다녀오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로케이션을 딱 그 캐치해가지고 멘션도 남기고 팔로우도 하고 좋아요도 눌러놓고 덕분에 여행 계획을 내일 출발인데 안 짜고 있었는데 덕분에 좋은 곳 알아간다고 하고 갔던 곳이 후쿠오카에 있는 아무히비입니다. 제가 지냈던 곳에서는 버스를 타고 좀 가야 했는데 제가 버스에 돈이 얼마 안 남아 있었나 봐요. 아마
400엔이 조금 안 되게 남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카드를 갈 때는 잘 찍고 갔고요. 도착해가지고 제가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직원분이 엄청 뭐 도와줄까라는 뉘앙스로 엄청 빠르게 말을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 대학교에서 초급 일본어 1을 한번 듣기도 했고 계절학기로 들었던 건데 그때 성적이 좀 잘 나왔거든요. 그 뒤로 뜨개를 하면서 저는 그 이제 무늬가 들어간 거를 뜰 때도 앞에 뭘 틀어놓고 뜨거든요. 근데 이제 내용이 너무 꽉 차 있는 컨텐츠를 보면은 무늬나 틀린 거 수정한다고 잠깐 눈을 돌렸을 때 스토리를 놓치기가 너무 쉬운데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냥 조금 못 봐도 나중에 본 걸로 내용 대충 연결되고 그래가지고 저는 주로 애니메이션을 틀어놓고 뜨개를 하는데 그 기간이 벌써 2년 정도 된 거 아니겠습니까? 2년 좀 안 됐으려나? 2년 좀 더 됐으려나? 잘 생각은 안 나요. 더 됐지. 더 안 됐나? 아무튼 2년 언저리라서 제가 이제 귀가 좀 트였나 봅니다. 그리고 말도 좀 트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일본어를 하면서 가족여행을 서포트를 했어요. 아빠가 여행 계획을 다 짰는데 먹을 것만 그 끼니만 계획을 세워놓고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좀 자유여행이어서 개별 행동해도 되고 그랬던 거였는데 아빠가 그 프랑스 여행을 같이 갔을 때는 불어도 좀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일본어는 할 줄 알 거라고 기대를 하고 같이 갔는데 하나도 글쎄 할 줄 모르시더라고요. 애국자이죠. 그래서 저는 아름아름 떠듬떠듬 아는 일본어로 이렇게 막 얘기를 했더니 그 일본인 직원분들도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영어 할 수 있고 의무 교육일 거예요, 아마. 그러고 그러니까 영어를 할 줄 모르는 거는 아닌데 뭔가 다른 언어를 뱉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되게 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봤을 때 느낌이 그렇거든요. 영어를 모르는 게 아니고 못하는 게 아닌데 뭔가 말하는 거 자체에 좀 거부감이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일본어로 이렇게 저 일본어 조금은 할 수 있어서 조금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얼굴빛이 바뀌면서 막 화색이 돌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여행을 다니고 했는데 그래서 아무히비에 도착했을 때도 똑같이 얘기를 드렸더니 그 뒤로는 정말 천천히 좀 쉬운 단어들로 골라가면서 응대를 해주셨고 그래서 거나하게 엄청나게 많이 질러왔습니다. 지금 옆에 쌓아놨는데 결론적으로는 대략 30만 원 가량 되는 어치를 질렀고요. 텍스 프리는 안 된다고 합니다. 엄청 많이 사셨는데 안 돼요. 어떡하죠? 죄송해요. 막 이러더라고요. 괜찮았습니다. 왜냐면은 너무 궁금했고 써보고 싶었던 실들이기도 하고 저는 여행을 갔을 때 좀 그런 소비에 대한 그 엄격한 정도가 많이 내려가는 편이거든요. 그래, 온 김에 사야지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거라 해도 지금 엔저라서 저렴한 상황이고 그러고 한국에서 언제든 구할 수 있는 거는 접근성이 더 있다 보니까 더 안 사게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회에 많이 샀고 그래서 뭐뭐 샀는지 보여드리자면 제가 호텔에서 찍었던 영상이 색감은 더 정확하게 나올 거예요. 근데 오디오가 끊겼는지 안 끊겼는지 모르니까 여기서도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제가 오늘 금요일에 쭈님을 만나서 도자공방에 가가지고 얀보를 만들기로 했어요. 제가
원래는 콘사를 되게 많이 쓰지만 최근에는 볼로 감아서 쓸 일이 많아가지고 제가 가진 아크릴 지관으로도 볼 수가 감당이 안 돼서 이렇게 다 쓰고 남은 지관까지 막 끌어다 쓰고 막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제가 도자 공방을 가고 싶다고 뜨개로그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고 같이 있을 때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쭈님이 먼저 이렇게 가자고 해주셔가지고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내일 만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제가 태국 여행도 갔다 왔고 일본 여행도 갔다 왔으니까 거기에서 선물을 쫌쫌다리 샀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이 아무히비에서 산 양말실입니다. 요 양말실은 모미노키 실이고요. 모미노키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제 생각엔 마노메이드님 영상에서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모미노키 양말실을 샀고 75% 슈퍼워시 메리노에 25% 나일론입니다. 100g 400m이고요. 색감은 전체적으로 하늘색, 좀 톤 다운된 하늘색 베이스에 차콜이랑 브라운인지 카키인지 좀 애매한 그리니쉬 그레이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러고 보니 이 차콜이라고 얘기한 것도 좀 더 인디고 느낌이긴 하네요. 남색이랑 카키색 스패클이 뿌려져 있는 그런 양말실입니다. 이거 독일 핸드다인이 아니네요. 지금 알았어. 그냥 예뻐서 집었고요. 양말실 100g이니까 한두 켤레 정도는 나오겠지 하고 집었고 이거 제 기억으로는 100g 양말실이면 두 켤레까지는 안 나오는데 한 3짝 나왔던 것 같거든요. 이거 선물로 준비했고 이거 저도 하나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물로 줄 거 말고 제 것도 하나 집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태국 갔다 와서 잠깐 보여드렸던 기념품인데 이거 하나도 쭈님한테 주려고요. 쓸지는 모르겠어. 워낙에 예쁜 소품 위주로 쓰는 친구다 보니까 이런 웃기고 귀여운 거는 쓸지 안 쓸지 모르겠는데 일단 주고 생각해 보려고요. 아무튼 뜨개 관련 선물은 이렇게 준비를 했고 여기에 이제 또 다른 저의 모미노키 양말실이랑 그 옆에 있던 실은 이사거의 안입니다. 이사거의 알파카 2 실이고요. 이거는 페루에서 만들어졌다고 쓰여 있고 50% 알파카에 50% 울인 100% 천연 섬유네요. 이거 봤을 때 색깔도 느낌도 너무 좋아가지고 집었고 이거는 50g에 250m입니다. 그래서 이걸로는 제가 그냥 딱 떨어지는 정핏, 슬림핏 사이쯤에 있는 가디건을 뜨려고 요게 네탈에 사왔고요. 네탈에면은 1000m잖아요. 보통 넉넉하게 의류를 뜬다고 하시면 1200m 정도 준비를 하시던데 저는 그냥 1000m만 구매를 했습니다. 부디 모자라질 않길 바라며. 이거 비쌌나 봐요. 다른 건 넉넉하게 샀는데 얘는 왜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샀을까? 아무튼 딱 봤을 때 느낌으로는 대충 3mm, 3.5mm, 3mm 정도 떠주면 될 것 같고 이거는 네타레를 사왔고요.
나머지 세타레가 담긴 봉투에 또 이런 게 있어요. 요거는 그때 안 보여드린 것 같은데 요거는 그 라벨입니다. 라벨 엄청 귀여워서 샀고 요것도 선물로 주고 싶다. 요것도 뜯어서 선물로 줄까 봐요. 요 라벨 보시면 제일 위에 있는 게 어두운 거라서 잘 안 보이는데 핸드메이드라고 쓰여 있고 이쪽에는 양이 타래에 손을 이렇게 껴서 실을 풀어주고 있고 반대쪽에는 염소가 앉아서 뜨개질을 하고 있는데 그게 다 가려져가지고 안 보일 것 같아요. 초점도 지금 상황에선 맞추긴 힘들 것 같고 아무튼 요거 3개 들어있는 거 2세트 사왔습니다. 그러고 그 랑자올 이 유명한 랑이 아닌데요. 거기서 레지나 얀을 사왔습니다. 요거는 그 DP 되어 있는 그 존에 스카프가 있었는데 스카프 촉감이 진짜 무슨 뭐라고 해야 돼? 너무 촉촉하고 부드럽고 나를 유혹하는 그런 텍스처인 거예요. 물론 그런 만큼 형태감이 잘 잡히진 않았거든요. 뭔가 그런 흐르는 느낌을 좀 살려서 떠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그 촉감에 반해서 사왔습니다. 6볼 사왔고요. 요거는 한 볼에 50g, 175m이기 때문에 6볼을 구매를 했고 잠깐만 계산을 해보자. 그러면 2볼에 350m니까 1050m. 너무 오래 걸렸죠? 1050m 정도고 여기에 그 어느 정도 필요한지 쓰여 있는데 여성 기준 미디움 사이즈는 이게 350g 필요하다고 하는데 제가 300g 샀거든요. 저는 스몰이니까 괜찮습니다. 10세 아이가 250g인데 저는 10세 아이와 10살 아이 10세 너무 눈치채지 못했네요. 10살 아이와 미디움 사이즈의 여성의 중간쯤 사이즈로 제가 뜨게 될 것 같아서 양은 넉넉한 것 같고 사실 넉넉하진 않은데 딱 들어맞을 것 같고요. 요거는 성분이 50% 코튼, 24% 알파카, 20% 실크, 그리고 6% 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코튼인데 그 실크랑 알파카 때문에 좀 부드럽고 뭔가 헤어리한 느낌이 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실은 만체로피입니다. 기본 아이보리 컬러에다가 여러분들도 왠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가지고 요를 비닐을 뜯을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요거 기본적으로 2합씩 감겨 있거든요. 거기에서 주의사항을 알려주세요. 뭐 안에서 뽑아서 쓰면은 너무 잘 끊어지니까 안에서 뽑아 쓰지 마시고 겉에서부터 쓰시고 겉에서 쓰다가 끊어지면은 이렇게 비비면 다시 붙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근데 또 저희 뜨개인들은 이런 정보는
거의 알고 계시지 않나요? 방금 일반화 하려다가 살짝 참았어. 아닌 분들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 오타쿠라서 그런 기본 정보들은 다 알고 있었고, 다만 요게 2합이 기본으로 말려있는 건 몰랐습니다. 그래서 1합으로 뜨려고 했는데 그냥 2합으로 충분히 이게 한 플레이트당 100g이거든요. 이거 3플레이트면 충분히 가디건 같은 거 뜰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2합으로 그냥 6에서 8mm 사이라고 하는데 이게 워낙에 양양하고 하다 보니까 저는 한 8mm 정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워낙 쫀손이기도 하고 7mm, 8mm 정도 생각을 하고 떠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아우터로밖에 못 입을 촉감으로 제가 들어왔거든요. 뜨면서 중간중간에 지푸라기도 꼭꼭 떼줘야 되고 막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걸로 옷을 떠보려고 색을 엄청 고민했어요. 거기에 무슨 모자 같은 게 샘플로 떠서 얹어져 있었는데 그 색깔이 진짜 예뻤거든요. 근데 어디를 봐도 그 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핑크가 좀 좋으니까 핑크로 갈까 하다가 엄청 쨍한 포도색도 있었는데 그걸로 갈까 하다가 포도색은 얼굴 밑에 딱 대고 하고 내려놨고요. 그 외에도 브라운도 진짜 예쁜 진한 브라운과 중간 브라운이 있었는데 엄청 고민을 하다가 결국 그냥 기본으로 아이보리로 사왔습니다. 그래서 얘는 양양하니까 아란 가디건 같은 거 너무 무늬 빽빽하지만 않게 하면은 3플레이트로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아무튼 여기까지가 제가 일본에서 사온 실들이고요. 엄청 많죠? 제가 또 워낙에 거기 직원분들이 응대를 친절하게 해주셔가지고 뭔가 마음이 편해졌는지 입이 트이면서 폭풍 일본어를 하고 왔거든요. 제가 러브모드를 입고 갔었는데 그때 날이 좀 추워가지고 그 러브모드 위로 옷을 더 껴입고 가가지고 안 보이게 이렇게 입고 있었는데 지퍼도 내려가지고 이거 한국에 되게 유명한 디자인이다? 아니야, 뭐라 그랬지? 한국에 있는 디자이너분의 디자인이다 이랬더니 손으로 뜬 거예요? 이렇게 막 물어보시는 거예요. 엄청난 리액션을 막 해주셔가지고 와 짱이다 막 너무 예뻐요 이러면서 엄청 귀엽다 아 이거 하트 모양이네 막 이러면서 엄청 리액션 해주셔가지고 제가 엄청 신나서 이거 러브모드라는 한국 작가의 도안이다 막 얘기도 하고 그러고 그것도 물어봤어요. 여기에 한국 사람들 많이 오냐고 여쭤봤는데 저는 이제 많이 안 온다고 대답하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의외로 많이 오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두 분쯤은 방문을 하신대요. 엄청 생각 외로 엄청 많은 한국인 손님이 계셨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화둥둥 받고 그러고 되게 행복한 기분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얘네 이전에 뜨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어떡하지? 항상 이렇게 저지르고 나서 생각해보면 그러고 보니 뜰 게 많았는데 하면서 조금 그렇네요. 일본 여행 가서 제가 떠야 하는 뜨킨 리스트, 떠야 하는 건 아니지만 뜨고 싶은 뜨킨 리스트를 생각하며 요 엑소 프로버에 박차를 가해서 열심히 떴는데
저는 몸통을 완성을 하고 돌아오는 게 목표였는데 아쉽게도 몸통은 완성하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완성을 했고, 근데 어차피 몸통은 끝낼 수가 없었던 게 제가 지난번에 그 실수, 고무단 바늘을 가져가지 않은 실수를 딛고 이번에는 고무단 바늘을 챙겨갔거든요. 이게 메인이 4.5mm인데 제가 고무단 바늘로 4mm를 챙겨갔어요. 근데 도안에서 고무단 3.5mm인 거예요. 그래서 불싸 이러고 어차피 완성 못했겠네 하고 참 제대로 확인을 좀 하고 챙겨 다녀야 되는데 그쵸? 여러분 혹시 댓글로 자기만의 목 관리 비법이 있다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요즘 항상 목에 가래가 껴있는 상태거든요. 너무 불편해가지고 영상을 촬영할 때도 목소리 기복이 너무 크고 아까 무슨 아저씨 목소리 나왔거든요. 목이 아픈 게 아닌데 목소리가 좀 안 좋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비법이 있으신 분들은 꼭 비법 전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그저께네요. 어제의 기준으로 어제 제가 여행 다녀온 다음 날 이제 저희 밤 비행기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밤에 그냥 씻고 뻗었고 다음 날에 짐 정리 쫙 한 다음에 밤에 뛰러 나갔는데 눈이 내린 거예요. 근데 눈이 내리는 거는 알고 있었어요. 일기예보를 봤으니까. 근데 2년 전에 러닝을 할 때 분명히 빗속에서 뛰는 게 되게 낭만이 있었거든요.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그런 로망이 좀 있어요. 우중 러닝이라는 그런 이상한 허세와 로망이 있는데 그거를 떠올리면서 눈 내리는 와중에 러닝도 되게 낭만적이지 않을까 하고 나갔는데 너무 위험하더라고요. 막 트랙이 미끄럽고 눈이 쌓일 정도로 내려가지고 쌓여있는 곳에서는 뛰지 못하고 그냥 걸었고요. 그래도 눈이 좀 쌓이지 못하고 녹은 구간에서는 뛰었는데 웅덩이가 있으니까 물이 찰박하고 튀기면서 신발이 통째로 젖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일본에서 러닝화를 또 하나 사왔는데 거기에서 방수 처리를 돈 내고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방수 처리도 해왔거든요. 근데 그게 가벼운 생활 방수 정도의 느낌인 것 같고 그렇게 물웅덩이에 빠졌다가 나오는 것까지는 방수할 수 없는, 방어할 수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양말이 폭삭 젖은 채로 러닝을 하고 들어왔고 내심 사실은 오늘도 나가고 싶었거든요. 사실 낮에는 안 나가고 싶었어. 낮에는 안 나가고 싶었는데 밤이 다가올수록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보를 봤는데 어제 밤에도 또 눈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 건 포기를 했고 왜냐면은 그저께 내린 눈이 녹지 못하고 쌓여 있었는데 그 위에 또 내리면은 이제 눈이 쌓이지 못한 구간이 아예 없을 걸 아니에요. 그러면 너무 위험할 것 같아서 그냥 산책 다니는 것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집에 서 있었고 저는 요즘 러닝 보강 운동을 검색해가지고 그거를 달리기 전에 해주고 있었거든요. 한 번밖에 안 했지만. 근데 오늘은 러닝은 못하지만 대신에 러닝 보강 운동을 좀 했습니다. 러닝 보강 운동이라고 해봤자 엄청 간단한 거라서 5분도 안 걸려요. 5분은 걸리나? 아무튼 되게 간단하게 끝낼 수 있어서 그거는 빼먹지 않고 오늘부터라도 매일매일 해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원래는 일본 가서도 밤에 식구들 방에서 쉬면은 혼자 로드 트레이닝 하려고 러닝화 신고 갔거든요. 근데
진짜 말도 안 되는 계획이었어. 일단 후쿠오카에서만 첫날 23,000보 걸었고요. 둘째 날에는 18,000보 걸었어요. 그래도 유후인 온천 여행으로 넘어갔을 때에는 하루에 한 8,000보, 9,000보, 그러니까 10,000보가 조금 안 되게 걸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어차피 다닐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걸으려고 걸은 것도 아니었고, 거기는 저희가 지냈던 숙소는 역에 있는 마을에서 시내에서 좀 떨어진 곳이라서 인도도 없고, 그래서 다니기가 좀 곤란한, 로드 트레이닝을 하긴 좀 곤란해가지고 방에 밤에 거의 틀어박혀가지고 매일 밤을 맥주와 함께 했고요. 여행 갔을 때 너무 힘들어서 원래는 매일 마시지는 않던 커피를 매일매일 마셨거든요. 저 사실 최근에는 매일 안 마신다 정도가 아니라 거의 일주일에 한 번 마실까 말까 했던 것 같은데, 나머지는 거의 차로 마셨던 것 같고, 근데 여행 가서는 그렇게 해서는 체력이 받쳐주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커피를 매일매일 마셨는데, 밤에 또 맛있는 음식을 먹으니까 매일매일 술도 마셨거든요. 그렇게 매일 커피랑 술이랑 먹다 보니까 관성처럼 돌아왔는데 커피랑 술이 마시고 싶어요. 그래서 어제는 커피는 마셔버렸고, 오늘은, 어제가 아니지, 그저께지. 지금 새벽이지. 자꾸 날짜가 개념이 막 흐트러지네요. 돌아온 다음 날에는 커피를 마셨고, 그 다음부터는 차로 그냥 마시고 있고, 술 생각이 좀 나기는 했는데, 갔다 온 다음 날에 바로 러닝을 나갔잖아요. 러닝 뛰고 나니까 술 마시긴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도 체력 증진, 나름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한 건데 바로 안티 건강을 해버리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외의 선기능이었습니다. 그래서 술을 참을 수 있었어요. 그냥 돌아와서 뜨개나 열심히 했답니다. 아무튼 여러분, 저는 내일 도자 공방에 시간 맞춰서 가려면 슬슬 그만 뜨고 자야 해요. 그래서 저희는 또 다른 날에 만나도록 합시다. 도자 공방에 갔다 온 다음에 바로 저녁에 증조할아버지 기일, 딱 정확한 날짜는 아니지만 그 기일 근처에 맞춰서 가족들끼리, 친척끼리 모여서 식사하는 자리가 저녁에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카메라를 켤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고, 아마 못 켤 것 같고, 만약에 켜게 된다면 뭔가 소매를 완성하거나 그런 상태이길 바라며, 소매 하나라도 완성돼 있길 바라며, 좀 이따 봐요. 며칠 있다 봐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캔입니다. 오늘은 강아지가 새로 산 장난감 때문에 매우 신나 있고요. 산책을 갔다 오면은 좀 힘이 빠져서 차분해지는 게 아니라 엄청 신나지거든요. 강아지가 좀 진정을 하면 다시 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그 삑삑이가 엄청 새 거거든요. 마이크에 잡혔을지 안 잡혔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잡혔을 것 같아요. 엄청난 새 거라 가지고 그 삑삑이가 조금 약해지면 강아지들이 그렇게까지 신나지는 않는데, 뭔가 산책 갔다 온 버프랑 뭔가 이런저런 신나는 게 겹쳐져 가지고 엄청 신났나 봐요. 그래서 한바탕 놀아주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혀를 빼놓고 엄청 헥헥거리고 있어서 이때다 싶어가지고 다시 카메라를 켰고요. 오늘은 2월 24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좀 예쁘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강아지가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강아지 잠깐만 들여보내고 돌아올게요. 아직 세탁도 스팀도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조금 오글오글한 아 너무 형편없네. 엑소엑소 프로버입니다. 지금 한쪽 소매를 다 끝내준 상황이고요. 요 소매에 달려있는 마커들을 그대로 뜨면서 이쪽에 옮겨 달아주면서 뜨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뜨게 하면서 수다를 떨려고 영상을 킨 게 아니고 계획으로는 제가 웨하스로 떴던 작품을 도안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종종 계셔가지고 근데 그거를 제가 블루소다 칩이랑 라즈베리 초코 컬러 두 가지로 떴는데 두 개 다 처음까지 푸르고 다시 시작하고 싶거든요. 완전 푸르고 다시 뜨고 싶은 거라서 기한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는 더 걸릴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돗바늘 마무리 해놓은 거를 푸르시오 하는 컨텐츠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려고 했는데 아직 풀을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나 봐요. 요 레드 실도 푸른다 말만 하고 2달 동안 안 풀렀다가 이 도안 게이지가 쉬폰으로 안 맞아가지고 그때 드디어 풀러가지고 뜨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 뜨고 있는데 벌써부터 얘랑 입으면 예쁠 만한 코디가 제 옷장에 있는 아이템들로 한 3가지 정도가 떠올라가지고 굉장히 신나 있는 상태입니다. 요거 이제 다른 작가분의 도안인데 제가 뭔가 제 도안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또 다른 도안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또 그 새로운 도안에서 새로운 스트레스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올바른 해소 방법은 저의 새로운 도안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작가분들의 도안 샀던 거를 하나하나씩 타파하는 게 더 스트레스 해소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 다른 작가분들의 도안은 그 작가분들이 이미 시행착오를 거쳐서 나온 옷이기 때문에 제가 뜨면서 뭔가 계산을 했다가 계산대로 되지 않아서 막 골머리 썩고 이런 푸르고 다시 뜨고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게이지만 맞는다면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다른 분의 도안을 차라리 뜨는 게 더 속이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남의 도안만 뜰 수는 없으니까 제 도안 하나랑 걸쳐서 문어발로 진행을 하려고 오늘 웨하스를 풀으려고 했는데요. 뭔가 이제 계속 다른 분의 도안만 뜨니까 약간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제가 제 디자인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제가 어제 쭈님이랑 도자 공방을 갔다 왔거든요. 그때 제가 3번 시도했는데 3번째 무늬를 완전 틀리게 떠가지고 완전 망해버려가지고 마음이 살짝 뜬 그 얇은 3mm 메인인 티셔츠가 있는데 그거 어제 입고 갔거든요. 뭐 망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도자 공방에서 흙 좀 묻어와도 괜찮을 것 같고 해가지고 그리고 날씨도 추운 것 같은데 기성복 니트를 입기에는 추울 것 같고 그렇다고 두꺼운 니트를 입기엔 더울 것 같은 날씨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얇은 니트 하나에다가 패딩을 입고 갔는데 글쎄 손 씻으려고 화장실 앞에서 거울을 딱 봤는데 그 핏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뭔가 아이디어가 더 이상 떠오르지 않고 뜻핵이 비슷하게 왔을 때 저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다짐하면서 도안 내야지 하면서 다른 분들의 도안을 자꾸만 뜨고 있는 유캔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요 엑소엑소 프로버는 촬영하는 동안만 좀 뜨다가 지금 제가 청소광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요즘 청소광에 완전 빠져 있는데 제가 지금 좀 싸가지 없거든요. 청소광 보신 분들은 뭔 말인지 아실 거예요. 제가 지금 좀 싸가지가 없어서 나가기 전에 살짝 싸가지 좀 챙기고 그러고 나서 오늘 오랜만에 보는 친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 친구가 클라이밍장에서 지금 일을 한대요. 그래서 그 클라이밍장에 들러가지고 저는 클라이밍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냥 초보용, 아무것도 안 배운 사람도 탈 수 있는 정말 초보용 단계만 몇 개 하고 그러고 나서 그 친구가 그 근처에 있는 헬스장을 다닌다 그래서 같이 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마 저녁도 같이 먹을 것 같아요. 그런 약속이 있어가지고 촬영을 하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짬내서 두 번째 소매를 뜨고 있어요. 이게 또 저거 풀러야지 하고 두 번째 소매를 코를 안 잡고 있다가 이거 소매 한 짝만 더 하면 끝나는데 빨리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코 잡았는데 이 오른쪽 소매를 떠보니까 생각보다 소매에 실이 엄청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남아있는 볼을 보고 보통 제가 뜨는 옷들의 소매로는 소매가 두 짝이 나오는 양의 실이었는데 소매 한 짝을 다 뜨고 요만큼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이렇게 감아놓은 볼이 두 개 더 있거든요. 여기에 하나 있고 여기에 지금 뜨고 있는 거 하나가 있어가지고 둘 중에 더 큰 걸로 소매코를 잡았습니다. 이 실이 처음 샀을 때 1kg짜리 콘을 산 거라서 이거를 다 뜨고 나서도 한 정말 커다란 가디건 55에서 66 사이즈 가디건 하나쯤은 더 나올 것 같거든요. 기장도 길게 뜰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제가 뜨고 있는 거는 4합으로 해서 뜨고 있는 건데 2합으로 해가지고 또 그 가디건을 떠볼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맨날 뜬다 얘기만 하고 정작 뜨는 거는 몇 개 없는 것 같은 건 기분 탓이겠죠? 저만 이런 거 아니죠? 요즘 정말 쉬지 않고 뜨개를 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완성이 잘 안 되는 기분이 드는데 원인을 알았다. 제가 자꾸 마음에 안 들어서 풀기 때문에 완성이 되는 게 없네요. 속도는 되게 빠른데 속도는 빠르지만 완성이 되는 게 별로 없는 요즘입니다. 이거 뜨고 봄에 또 날이 풀리면 한강뜨개 한번 가줘야 되잖아요. 그때 이거 입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쭈님을 만나가지고 와인을 같이 좀 마셨는데 와인 먹고 집에 와가지고 제가 요즘에 다시 달리기를 시작했잖아요. 너무 뛰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장도 안 지우고 렌즈도 안 빼고 방 구석에 혼자 쭈그려 앉아가지고 네이버에다가 음주 후 운동,
음주 후 러닝, 조깅, 뭐 달리기 이런 거 막 검색해 봤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어이 깜짝이야. 우리 집 아니야. 강아지. 우리 집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듣는 것 같을 때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운동을 나가려고 드릉드릉 했다가 뭔가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뭐 술 먹은 당일에는 가벼운 유산소 정도로 땀만 빼주는 게 좋다는 의견부터 당일은 하지 말고 다음 날에 뛰어라 이런 의견도 있고 숙취까지 다 빠진 다음에 술 마신 다음에 몸이 회복되는데 하루 정도 걸리기 때문에 하루는 더 쉬고 운동을 해라 이런 사람도 있고 너무 의견이 분분해서 그냥 아주 확실하게 어제 그냥 쉬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오늘이야말로 러닝을 나가려고 합니다. 이따가 친구 만나서 하체하기로 했는데 무서워요. 나 뛸 수 있을까? 중간에 다리 풀려서 넘어지는 거 아니야? 제가 생각보다 아니지. 생각보다는 아니고 그냥 저를 아는 분들은 아시는 내용인데 굉장히 운동 얘기 많이 하고 그러지만 종이입니다. 왜냐면 중량 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막 힘이 세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막 달리기를 한다고 해도 잘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잘하는 건 아닙니다. 셀프 쉴드를 막 치고 있는데 그리고 저는 제가 짠 하체 운동 루틴 하고 나면 다음날 못 걷거든요. 4, 5, 6. 그래가지고 오늘 조금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재미있게 한번 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운동 가려고 어제는 제가 차를 마셨는데 오늘은 커피를 내려왔어요. 이틀 전에 촬영할 때도 커피를 마시고 있었나? 제가 일본 여행 갔다 온 얘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여행 다니면서 내내 커피랑 술을 마셔가지고 어제는 술을 마셔가지고 이제 술은 괜찮은데 커피도 계속 마시고 싶어요. 어제 커피랑 술이랑 둘 다 마신 것 같은데. 아, 맞아. 그러고 제가 영상에서 자꾸 빼먹은 얘기가 있어요. 이 얘기를 해도 되는지 하면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근데 제가 구독자가 엄청 많은 편도 아니기도 하고 하니까 여러분들한테만 에피소드를 알려드릴게요. 그저께 영상에서 보여드린 이 라벨 있잖아요. 이거를 짚고 제가 실도 막 한 바가지 짚고 그러고 그냥 계산하고 저를 보내려고 했는데 제가 막 러브 모드도 자랑을 하고 막 여기 가게 한국 분들 많이 오시냐 이런 저런 거 물어보니까 막 떠들다가 이거 라벨인데 요 위쪽에 조금 오염이 있다면서 영상에서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빨간색으로 줄이 한 줄 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바느질로 숨기면은 숨겨지는 부분이라서 부착할 때 이렇게 바느질로 하면 가려질 수 있다. 그래서 괜찮으시면은 이걸 선물로 드려도 되냐고 하셔가지고 아, 너무 감사드리다고 저는 너무 좋다고 말을 하고 냉큼 받아왔습니다. 엄청 귀여운 라벨이고요. 고양이가 뜨개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여기 꼬리 디테일도 너무 귀엽고 그런 라벨입니다.
이 얘기를 해도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그 점원분께서 이거 비밀로 해달라고 했는데 무슨 느낌인지 아시나요? 감이 오시려나? 이거 오염도 묻어있고 그런데 괜찮으시면은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특별히 엄청 많이 사가시기도 하시고 막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대신에 비밀로 해달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비밀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 이상 세상에 비밀은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비밀로 해주세요. 이게 주림이 엄청 금방금방 있어가지고 손을 못 대겠어요. 차라리 주림이 막 엄청 저 한참 뒤에 해야 되는 거면은 딱 주림하고 그 다음에 저는 주림단에다가 마커를 끼우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코가 합쳐진 거를 떠올린 코에다가 마커를 거는 편인데 그러려면은 한 단을 더 떠줘야지 그거를 걸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한 단 더 떠주다가 그대로 뜨던 관성대로 계속 뜨고 그렇게 하기 매번 그렇게 하기 일쑤인데 그래도 주림이 막 12단, 15단마다 한 번 이러면은 손을 떼기가 쉬운데 뭐 8단마다 한 번 이 정도 되면은 그냥 계속 붙잡고 뜨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제 곧 있으면 다음 주림이니까 뭔 느낌인지 아시죠, 여러분? 저는 그 주림, 늘림, 뭐 경사, 무늬 이런 거 없이 그냥 일자로 편물을 평면으로 쭉 떠올리는 그런 거엔 진짜 약해요. 너무 지루해가지고 진짜 못하는 스타일이고 오히려 고무단 뜨기라던가 꼬아뜨기라던가 이런 부분에서는 별로 소매뜨기도 그렇고 별로 뭔가 뜨태기라던가 그런 거를 못 느끼는 편인데 유독 저는 평면으로 뜨는 정말 심플한 편물이 너무 지겨워서 못 뜨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짤막짤막한 구간 단위로 변화가 있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소매가 처음에는 되게 뜨기 싫고 안 자라는 것 같은데 주림이 들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코수가 팍팍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은근 뜨기가 수월하다는 거. 저는 그래서 소매 뜨는 것도 그렇게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엄청난 핫핑크색 티셔츠는 언니가 오늘 외출을 했는데 강아지 산책을 시켜줄 수 있냐고 연락이 와가지고 잠옷 차림이었다가 급하게 갈아입은 티셔츠고요. 이거는 제가 대학생 때 샀던 티셔츠라서 한 2017년쯤에 산 것 같은데 7년 정도 입고 있는 티셔츠입니다. 자꾸 유물 같은 옷을 꺼내가지고 입는 모습을 보여드려가지고 조금 뭐랄까요? 한편으로는 물건을 아끼는 사람처럼 비춰질 것 같아서 뿌듯한 반면에 한편으로는 저 달고 다른 거를 보내주지도 않고 계속 끌어다가 입네 라고 생각을 하실 것도 같아가지고 조금 민망하기도 합니다. 물론 정작 이 수다를 보시는 분들은 다들 별 생각이 없으시겠죠? 아무 생각이 없으시겠죠? 저는 가끔 이런 이상한 상상을 하고는 한답니다. 자의식 과잉이죠. 이거 원래 처음에 입고 싶은 코디가 한 가지여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입고 싶은 거를 새로 하나 샀거든요. 아이템 치마를 하나 샀는데 그러고 나서 뜨는 동안에 집에 있는 걸로 입을 만한 코디가 2개나 더 떠올라 버려가지고 진짜 이거 언제 끝나나 F5만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목단, 이거 소매 2개 다 뜬 다음에 목단 하면 목단 되게 하기 싫었을 것 같은데 이거 겹단이거든요. 근데 목단부터 해놓길 잘한 것 같아요. 아마도 내꼬무단 때문에도 더 실이 소매에 많이 들어간 것 같다는 느낌이 든 것 같기도 합니다. 계속 같은 볼로 떴거든요. 아, 이게 그 실을 끊어야 하는 부분에서는 작은 볼을 가져다가 잠깐 썼고, 제가 망했던 스웨터에서 소매 한쪽 작은 볼 2개 나오고 몸통 쭈루룩 해가지고 엄청 큰 볼 하나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요렇게 앞판 정도 실 끊잖아요. 그런 정도에서는 작은 볼을 가져다 썼고 나머지는 다 큰 볼에서 나오고 지금 이 2번째 소매는 새로운 작은 볼에서 실을 가져다가 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충 400g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게 소매가 엄청 큰 스타일이어서 기장은 굉장히 크롭인데 그래서 생각보다 실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강아지가 우리 집 아니야를 알아들은 것 같아요. 지금 외출한 언니를 기다리느라고 바깥에서 들리는 외부 소음에 굉장히 민감하게 귀를 착 세워놓고 레이더를 돌리고 있는 강아지입니다. 어제 쭈님 만나러 나갔을 때 제가 늦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뜨개 할 게 덩치도 크고 하다 보니까 들어갈 만한 가방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 쭈님 주려고 따로 챙겨놓은 선물만 가지고 뜨개는 안 가져갔거든요. 근데 쭈님은 지금 테스터를 진행하고 있는 편물을 가져와가지고 뜨개를 카페에서 좀 했는데 이제 제가 뜨개를 안 하는 사람이면은 앞에서 뜨개 하면서 이렇게 수다 떨면은 되게 재밌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 뜨는 손 보는 게 은근 중독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뜨개 안 하는 친구들 만나면 나 뜨개 해도 되냐 물어보고 가끔 편물을 꺼내가지고 뜨개를 하고는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친구들이 이렇게 멍 때리면서 보다가 야놀더를 안 들고 나갔을 경우에는 제가 자꾸 실을 이렇게 뽑아서 쓰느라고 어머 화면 무슨 일이야 실을 이렇게 콘사에서 뽑아서 쓰느라고 이렇게 중간에 흐름이 끊기잖아요. 그러면은 친구들이 막 자기가 혹시 실을 풀러줘도 되냐 이걸 만져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가지고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러면 저는 막 아 너무 고맙지 이러고 친구가 실 풀러주고 막 뜨멍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뜨개를 하니까 앞에서 뜨개하고 있는 손을 보는데 저는 뜨개가 없으니까 진짜 너무 뜨개에 목마른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부럽다는 눈빛을 쏘고 있었나 봐요. 쭈님은 이제 꼬아뜨기 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으시는데 편물이 전체에 꼬아뜨기여가지고 막 뭐라 해야 돼? 내 편물은 예쁜데 꼬아뜨기는 싫고 막 이런 상태로 뜨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막 부러운 눈빛을 쏘고 있으니까 언니 뜰래? 이랬는데
쭈님이랑 저랑 손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제 도안을 선물하기도 하고 쭈님이 사가기도 하는데 그 도안 제가 제시하는 바늘에서 1mm는 작게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3mm짜리 도안을 낸다 하면은 자기는 2mm로 떠야 되는데 그럼 고무단은 1mm로 떠야 되냐 그러면서 저한테 얇은 바늘로 된 도안을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가끔 장난으로 그러는데 그만큼 손땀이 많이 차이가 나가지고 4.5 바늘이 있었다면 제가 바톤 터치해서 좀 떠줬을 텐데 바늘이 없어가지고 좀 유감이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도 이 정도까지 하기로 하고 저는 재미있게 운동을 하고 근데 이거 줄임은 안 하면 까먹을 것 같으니까 줄임까지는 할게요. 오늘 재미있게 운동하고 영상은 일요일에 편집해서 올릴 예정인데 재밌게 보셨다면 어떤 말이든 좋으니 코멘트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끝나기 전에 엑소엑소 프로버를 조금 예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한번 카메라 앞에서 열심히 사부작 거려 봐야겠어요. 네, 뜨개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한번 예쁘게 찍어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재밌었던 부분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그냥 하고 싶은 말도 다 해주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즐거운 뜨개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정말로요. 감사합니다. 안녕. 저의 스팀 전 엑소엑소 프로버입니다. 한쪽 소매 다 했고 반대쪽 소매 코 잡아서 뜨고 있고요. 쭈글쭈글해도 귀엽게 봐주세요. 색깔이 진해가지고 뭔가 굉장히 강렬하게 나오는데 제가 다 날아가네요. 그럼 안녕. 나무야.